1번부터 2번까지 있는 요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다. 물음에 답하시오. 뭐 쭉 나와 있고요. 먼저 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1번 A에서 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됐네요.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해설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요거를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대화의 목적이 되겠네요. 뭘 알고 싶다?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싶다. 안녕하십니까.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예,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죠.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고요. 이런 원인 때문에 함락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인용, 그렇죠? 택리지라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이제 드디어 그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행자가 해설사죠. 그러니까 해설사가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수를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항목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말고도 다른 것이 더 있다. 그런 이야기니까 요럴 때 여기다가 1번 번호를 붙여주면 좋겠어요. 시대별 축성수를 보여주는 표본이다. 요게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진행자가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서 상수를 요구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겠나요? 하니까 해설사가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상수를 요구했더니 그것에 응답해서 실제로 해설사가 상수를 했습니다. 남한산성은 신라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신라 때 만들었는데 조선 때까지 계속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업데이트 시켰다는 거죠.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던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고 있어요. 조선시대 성벽은 옥수수 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수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전의 성벽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을 또 이야기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일 텐데 아까 첫 번째 나왔잖아요. 두 번째 나눠볼 텐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갑시다.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 A. 이 부분이요.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대담의 취지를 밝힌 것은 맞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대담의
취지를 밝힌 것은 맞지만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아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B 이 부분이죠.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 지식을 물었다. 그런 거 없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 이 부분이죠.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했다. 맞죠? 어떤 문헌이었습니까? 택리지. 그죠? 택리지라는 문헌의 내용, 택리지라는 그 문헌의 내용을 인용했으니까 맞는데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진행자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D가 어느 부분입니까? 요 부분이군요. 뭐 이렇게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한 거.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맞는 말 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마지막 파트.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했는데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게 없어요.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라고 했지 요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긴 틀렸고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한 요거는 맞았고 일부만 맞았기 때문에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었고요. 2번 문제. 보기는 위에 제시된 대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보기. 이번 남한산성 답사의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봤어?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봤는데 한번 봐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봤어.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합니다. 의인법을. 그 다음에 답사 목적은 대담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는 의인법을 활용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게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화면 올려볼까요? 이럴 때는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요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이거 이렇게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찾지 마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억,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맞습니까? 의인법을 활용해야 되니까 안 되겠네요. 이거 되죠? 남한산성이 들려주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의인법 없죠? 여기는 세계세계 우뚝 썼다. 있죠? 마지막 간직하다. 있죠? 그러니까 의인법만 놓고 본다면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였습니까? 여기 대담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그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사적 가치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시대별 축성수를 보여주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 과학적 원리는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남한산성에 얽힌 항전의 역사 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 이런 거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낸 축성수를 중심으로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냈다. 이런 거 이제 관계없는 얘기 틀린 거죠. 그러니까 2번만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